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형대 수학 리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리뷰할 선형대 수학은 어,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도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다음에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니면 리니어 디펜던트, 우리말로 선형 독립 또는 선형 종속이라고 부르는 성질, 그다음에 그 성질을 가지는 거의 대상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우리 벡터 공간상에 있는 벡터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랑 벡터의 곱, 매트릭스 벡터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 다루진 않고 다음 시간에 코디네이트 베이시스, 어떤 좌표의 기저라고 우리말로 하기도 하고, 이제 기저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니까 베이시스라는 게 어떤 기본이 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좌표 공간상에서의 그 기본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또 되게 중요한 베이시스 중에서도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영대 수학은 아마 반학기,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인데 2시간 동안 어, 간략하게 리뷰를 하면서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리니어 디펜던트, 인디펜던트라는 이 내용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벡터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벡터가 무엇인지 어, 살펴보면은 일단 벡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죠. 그 벡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굵은 글씨로 스칼라 값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 안에서 정의된 벡터인지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표시했을 때 여기에 이건 이제 벡터고 여기에 R이라고 쓴 거, 여기 일단 여기 이렇게 쓴 거는 이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R 쓴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실수라는 의미고요. 실수는 우리가 real number, 실제 존재하는 넘버, 숫자라고 해서 보통 뭐 소수점부터 정수를 다 포함하는 그런 숫자들이고 여기 n은 이제 차원을 얘기해서 보통 이제 벡터가 있으면 우리는 컬럼 벡터로 이제 거의 항상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뭐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형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컬럼 벡터라고도 부르고요. 그럼 이게 원소가 n개 있으면 이제 n 차원의 공간에서 정의된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벡터들을 우리가 선형 조합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예시로 하나 벡터를 만들어 그려 볼게요. 여기에 있는 v1 벡터는 2,1 세로로 하기로 했죠. 네, 숫자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어, 뭐 이런 식으로 v2는 1,2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선형 독립, 선형 종속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이 두 벡터는 종속일까요, 독립일까요? 디펜던트 할까요, 인디펜던트 할까요? 어,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두 개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벡터로 어떤 잠시만요. 그러기 전에 그럼 디펜던트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V1이 있다고 했을 때 V2가 만약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V2가 여기 일직선상에 뭐 아니면 V2가 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다면 V2 이렇게 생겼다면 저 V2랑 V1은 서로 선형 종속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선형 조합이라는 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거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거고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거고 그다음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V1과 V2라는 벡터를 어떤 개수를 곱하고 이건 어떤 실수값 그냥 하나의 값이에요. 상수값이에요. 그리고 V2를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얘가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형 조합 우리말로. 그리고 이 두 개의 만약에 벡터가 있을 때 저 두 개의 벡터를 어떤 임의의 값하고 곱해서 더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벡터들의 조합의 어떤 그 집합을 우리가 이거를 이제 span of V1, V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지금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벡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벡터 스페이스 V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벡터 스페이스는 어떤 특정 성질을 가지는데 그 성질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n차원의 공간을 가지는 이런 공간 모든 그 공간들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V1, V2로 스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벡터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또 다른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들을 모아놓은 어떤 집합인데 그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V가 뭐 여기가 벡터 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뭐 n차원의 공간이다.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 공간으로 이를 स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벡터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어, 자,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음, 만약에 선형 독립인지 선형 종속인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리거러스하게 가장 수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방법은 이 C1, C2라는 이 개수가 만약에 이거를 더했을 때 얘가 만약에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만약에 오직 C1, C2가 0인 경우에만 이 C1, V1, C2, V2가 0 벡터가 된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V1, V2를 선형 독립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0이 아닌 어떤 C1, C2가 존재할 때 그때 우리가 선형 종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선형 독립이고 만약에 0이 아닌 또는 C2가 0이 아닌 게 존재한다면 이거는 V1, V2는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어려우면은 또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 이 벡터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벡터의 내적 정도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제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내적이니까. 네. 이너 프로덕트.
만약에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하면 만약에 A 벡터가 이런 식으로 A1, A2 점점점 있는 벡터고 내적 B1, B2라는 B 벡터의 원소들로 두 개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죠? 다 알다시피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여기 B2 이렇게 그래서 AN 곱하기 BN까지 만약에 얘가 n 차원을 가진다면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 A라는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요걸 계산을 만약에 한다면 A 내적 A의 값의 루트를 씌운 거. 그래서 이걸 여기다 생각했을 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저 벡터의 크기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저 벡터 스페이스라는 게 있을 때 어, 잠깐 그림으로 잠깐 표시해 볼까요?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하면 이 지금 V1하고 V2의 스팬으로 한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여기다가 V1에다 C1 곱하고 여기다 V2에다 C2 곱해서 더할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그 합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V1, V2 지금 여기서 만약에 1 곱하고 1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얘가 V1 더하기 V2죠. 그리고 만약에 V2를 만약에 0.5만큼 곱해서 더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지? 네. 요거랑 요거랑 더하니까 이렇게 뭐 이 V1, V2를 조합해서 더하면은 이 지금 2차원 공간상에 있는 모든 어떤 점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해 가시나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V1과 V2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여기 위에 있는 점밖에 없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라고 이야기하는데 베이시스 우리말로 이 베이시스 또는 기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스팬 오브 V1, V2는 이 결국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2차원 공간상에 있는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 이게 결국 2차원이고 여기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1차원인데 어, 음, 잠시만요. 자리를 여기 오른쪽에다 할게요. 이 벡터 스페이스 V의 기저 베이시스는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존재할 수 있는 어, 한글로 할까요? 한글로 할까요? 네. 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어, 최대
최대 벡터들의 모임. 최대 수의 벡터 모임이라고 할게요. 맥시멈 넘버 오브 최대 숫자의 최대 맥시멈 넘버. 우리 최대 수 우리 뭐라고 하지? 음, 최대한의 벡터라고 할까요? 네. 최대한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최대수의 벡터 모임이라고 할게요. 네. 보이죠? 글씨 보여요? 네. 최대 숫자의 벡터 모임인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최대 숫자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지금 두 개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근데 이거보다 하나 더 만약에 그리면 하나의 더 그린 벡터는 무조건 V1, V2를 조합해서 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 두 개 조합하고 이거는 이쪽으로 V1 그 다음에 이거 V2 이렇게 조합하면 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스팬 오브 V1, V2 했던 요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차원은 지금 최대 두 개니까 2차원이다. 2차원 공간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에 저 오른쪽에 있는 경우 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경우에는 이 지금 벡터 스페이스가 요 점들이에요. 아까 이해했죠? 요걸로 스팬할 수 있는 거. 이 점들을 이제 표현할 때 여기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는 최대 한 개밖에 없죠. 어떤 걸 하나를 해도 나머지 하나가 항상 종속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로 인디펜던트한 벡터는 한 개니까 요거는 차원이 1인 거죠. 베이시스도 하나까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베이시스는 이걸로 노나 이걸로 노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의 개수만 다르게 하면 어떤 벡터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V1, V2를 이렇게 놓고 얘를 개수만 다르게 조절하면 어디 있는 벡터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기저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두 개도 기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우리가 정보라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단순한 2차원이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막 수십 차원, 수백 차원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그 정보 자체는 굉장히 차원이 많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걸 굉장히 심플하게 벡터 스페이스에서 두 개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요소 두 개로 다른 걸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거기에 개수만 가지고서 조절하면 어떤 새로운 정보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정보를 표현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곱했을 때 기본이 되는 그 정보가 어떤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베이시스를 조절해서 여기 있는 어떤 정보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랑 벡터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관련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면 음,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잠깐 이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을 잠깐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 지워도 될까요? 부분? 네.
교과서의 7.3장에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한글로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는 게 7.3장에 나오는데요. 어,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면서 같이 우리 벡터 멀티플리케이션과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또 중요한 게 잠시만요. 음, 잠시만요. 자,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트 먼저 이야기하죠.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트. 그러니까 매트릭스랑 벡터랑 곱한다는 얘기죠. 프로덕트는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랑 X랑 이렇게 있을 때 A는 지금 n by n 매트릭스고요. 그러면은 X는 차원이 뭐가 돼야 될까요? 자, 아까 얘기한 그 노테이션에 따르면 사실 이건 지금 갑자기 또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여기에 m 곱하기 n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까 x는 지금 여기서 얘가 곱해지려면 n 차원을 가져야 되고요. 그건 다 알죠. 근데 지금 a는 이제 매트릭스니까 실수의 배열, 이거는 n개를 이렇게 배열하는 게 아니고 얘는 n by n으로 배열하겠다. 그럼 매트릭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매트릭스랑 이 벡터를 곱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곱했을 때 어, 우리가 이 A라는 매트릭스를 그냥 조금 원래는 A11, A12, A13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원래 썼었는데 이렇게 안 쓰고 자 이건 아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요, 요 하나의 컬럼을 우리가 V1이라는 컬럼 벡터로 표현하고 요 두 번째 거를 V2라는 컬럼 벡터로 표현하면 얘는 이제 V1이라는 컬럼 벡터, V2라는 컬럼 벡터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형태로도 쓸 수 있겠죠. A라는 매트릭스를. 자, 그러면은 요 A에다가 X를 곱했어요. X는 아까 무슨 차원이라 그랬죠? N 차원이라고 했었죠. X1부터 X2부터 블라블라 해서 XN까지. V는 V1, V2에서 몇 가지 있어요? VM까지에서 VN까지 있을까요? 헷갈리니까 M은 먼데이, N은 뭐 네이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먼데이 M까지 있을까요? 네이버 N까지 있을까요? 컬럼이 N개니까 VN까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곱해요. 어떻게 되죠? 자, 아시다시피 행열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요 원소랑 이렇게 곱해서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그게 뭐예요? 어, 일단 넘어갈게요. 그거는 뭐 이거 쭉 쓰시면 되고 그 쭉 썼을 때 이제 조금 이제 머리를 좀만 써보면 x1, x2, x3에서 xn까지 여기에 곱해지죠. 이렇게 하나하나 순차대로. 두 번째 두 번 세컨 로도 여기 x1, x2, x3 곱해지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이 줄에는 뭐만 곱해줘요? x1만. 두 번째는 x2만. 세 번째는 x3만 곱해지죠. 여기서 표현하면 뭐가 돼요? v1에는 x1 곱하고 v2에는 x2 곱하고 vn에는 xn 곱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자리를 좀 밀어버리고 싶은데 어, 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라는 매트릭스와 곱은 자 x1 v1 더하기 x2 v2 더하기
x3, v3 블라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좀 전에 여기 칠판에서 지웠던 게 여기 뭐라고 했었냐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조합은 여러 개의 벡터들의 개수들의 곱을 합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고 했었어요? V1과 Vn의 선형 조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V1과 Vn까지는 뭐예요?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 그러면 다른 말로 A 곱하기 X는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의 선형 조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거를 우리는 앞에다가 이제 A 곱하고 A에다가 뒤에 X를 곱할 수도 있는데 이제 X를 앞에다 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X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표현하면은 잘 보이나요 여기? X의 트랜스포즈는 원래 X가 이렇게 가로로 긴 건데 트랜스포즈 하면 세로로 죄송해요. 여기 세로로 긴 건데 가로로 길게 되죠. 그럼 가로로 긴 벡터 곱하기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세로로 놓으면 사실 곱하기가 안 될 거예요. 얘가 n 바이 1인데 여기에 뭐 n 바이 이런 거 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트랜스포즈 하면 1 바이 n이 되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n이 아니고 m이 되고 거기에 n 바이 1을 곱해가지고 곱이 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여기서 x의 디멘전이 달라지긴 하는데 여기서의 x는 이제 n 차원이 아니고 m 먼데이 할 때 m 차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곱할 때 이번에는 A라는 매트릭스를 이제 컬럼 벡터에 이렇게 모음으로 놓지 않고 이번에는 로 벡터 가로로 긴 벡터에 모음으로 놓을게요. 요 기호 보여요? 잘? 잘 안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네, 요게 A1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한 건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X의 트랜스포즈는 세로로 긴 게 아니고 가로로 길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벡터는 가로로 긴 거로 놓기 때문에 그 가로로 긴 거라는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세로로 긴 게, 죄송해요. 세로로 긴 거에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가로로 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로 벡터. 제가 다른 말로 하면 A1 트랜스포즈는 A라는 매트릭스의 로 벡터들의 이제 모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X라는 매트릭스가 아니고 X라는 벡터 X1부터 얘는 XM까지 제가 얘는 M의 차원을 가져야 이제 M 바이 N이라는 매트릭스랑 이렇게 곱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야지 요 X가 매트릭스랑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곱을 방금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행렬의 곱이니까 요렇게 곱해서 이건 되게 또 좋은 하나의 어떤 폼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A 곱하기 X라는 매트릭스 이거를 위아래 나눠서 공간이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쓸게요. A X가 아니고 죄송해요. XA X 트랜스포즈 A는 X1, XM까지 하고 저거 이렇게 곱할 때 또 써야 되는데 좀 맛있으니까 네. 공간을 차지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곱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곱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곱하면 여기 앞줄 하고 이렇게 곱해지면은 여기엔 x1만 곱해지고 여기는 x2만 해서 이렇게 쭉 곱해지잖아요. 그럼 방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요 첫 번째 로 벡터에는 x1 곱해지고 두 번째 로에는 x2 곱해져가지고 결국 이거를 조합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 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기가 x1 곱해지고 여기는 x2 곱해지니까 죄송해요. 여기 x1 여기 x1 여기 x2 여기 x3 이런 식으로
여기 x2, 여기 x3 이런 식으로 이쪽에 각각 값이 여기도 x1 곱해주고 x2 곱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x1, a1 트랜스포즈 더하기 x2, a2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x 트랜스포즈 a라는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a라는 매트릭스의 로 벡터의 선형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말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런 말들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제가 뭐 a 곱하기 x는 a라는 매트릭스의 로 벡터의 선형 조합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죠. 컬럼 벡터의 선형 조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말 이게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 이제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볼 건데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저 a 곱하기 x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요? a 곱하기 x 이꼴 b라고 놓고 얘가 n by n이고 x가 n 차원이고 얘가 몇 차원이죠? b는 m 차원이죠. 먼데이 할 때 m 차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다 개수값이고 b도 개수고 우리가 궁금한 건 x라는 방정식을 푸는 게 선형 연립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을 만약에 이렇게 저것처럼 이제 만약에 표현한다 오른쪽 점 A11, A12, 블라블라블라 A1N 쭉 있겠죠. 여기다가 x 곱하고 이제 할 텐데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a 곱하기 x는 a의 컬럼 벡터의 선형 조합이죠. 같은 말 여러 번 하니까 지겹나요? 괜찮죠?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의 선형 조합을 만들었는데 걔가 B가 돼요. 그런 걸 만족시키는 그 개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선형 조합하면은 B가 나올까? 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원래는 뭐 이렇게 곱해가지고 개수 놓고 X라는 미지수가 N개 있고 X라는 N개의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식이 뭐 M개 있고 이걸 풀어라 막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컬럼 벡터의 선형 조합을 어떻게 잘 하면 B라는 벡터는 이 컬럼 벡터랑 같은 차원이겠죠. 컬럼 벡터를 조합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M 차원을 가진다는 거예요. 원래 컬럼 벡터 V1도 M 차원이잖아요. 이 밑으로 M개 있으니까. 그랬을 때 개수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미지수 몇 개? 미지수 M개 그다음에 죄송해요. 미지수 N개. 네이버 할 N을 보통 뭐라 하지? 네이비? 네, 네이비 할 때 N개 그다음에 식이 M개. 네, 식이 M개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연결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어,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자, 컬럼 스페이스는 이 컬럼 벡터들의 선형 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컬럼 스페이스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뭐 콜 A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A 곱하기 X 한 거죠. 그 A라는 매트릭스의 V1, V2 해가지고 Vn까지의 이 컬럼 벡터를 선형 조합해서 만든 거고 걔가 이제 이게 만약에 컬럼 벡터를 선형 조합해서 만든 얘가 이제 컬럼 스페이스라고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컬럼 벡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이 이 벡터 공간, 아까 그 2차원 공간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벡터 공간 안에 비벡터가 들어와야 해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공간 안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해가 없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널 스페이스는 아까 잠시만요.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 제가 아까 스팬이라는 말 썼으니까 이거는 결국 이 V부터 Vn까지를 우리가 이 VI는 이 A의 컬럼 벡터라고 할게요. 그때 이렇게 스팬 오브 V1, Vn까지가 결국은 A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B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는요. 널 스페이스는 뭐 이런 식으로 널 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널 스페이스는 요 X라는 매트릭스가 A 곱하기 X 곱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0벡터가 나올 수 있는 B도 이제 임의의 B였는데 아까는 임의의 B였는데 여기가 이제 특정 어떤 선용조합 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이 벡터 X들의 모임을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널 스페이스는 우리가 뭐 X X는 N차원의 공간이구나. N차원의 공간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양괄호로 할 때는 양괄호를 우리가 집합기호라고 하잖아요. 집합인데 n차원의 벡터 근데 여기 이렇게 짝대에 그는 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라는 말이에요. 그 벡터들의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수학적 기호로 양괄호하면. 그래서 그런 집합인데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a 곱하기 x가 0이 만족되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뭘까요? 0이 x가 다 0이 되면은 x의 개수가 모두 0이면 당연히 곱했을 때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형 조합을 하는데 선형 조합의 개수들이 다 0이면 당연히 0벡터로 귀결하겠죠. 그러면 해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 너무 당연하게 있다. 뭐예요? x는 0. 근데 벡터의 이 차원은 n 차원을 가진 어떤 벡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0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x가 0이 아닌 게 존재한다면 여기 혹시 보여요? 여기? 괜찮아요? 네.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어 이제 0이 아닌 게 존재하니까 어 네, 이거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는 거는 그 이 전에 미분 방정식 배우실 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뭐 한글로 제차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제차라는 단어 자체는 마음에 들진 않아서 그냥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할게요. 그게 a 곱하기 x가 0이 되는 어떤 x 그게 0이 아닌 게 존재하면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 이제 만약에 0이 아닌 x가 존재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컬럼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만약에 0이 만들어지는 경우 만약에 얘가 0인 경우 그때 이 V1부터 Vn까지는 처음 앞에서 제가 리니어 인디펜던트랑 리니어 디펜던트 정의할 때 0이 아닌 걸로 조합할 수 있으면 선형 종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널 스페이스의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존재한다면
이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은 서로 선형 종속이다. 또는 선형 독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괜찮죠? 여기 옆에 지워도 될까요? 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돌아가서 예제 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풀어본다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다들 푸시일 줄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빨리빨리 풀어볼게요. 계산 안 하고 그냥 숫자만 적으면서 아 이렇게 풀었었지. 당연히 암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미지수 4개, 식 3개인 선형 연립 방정식이다.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아닌가? 고등학교 때 배우죠. 네. 이거 어떻게 푸냐면 여기 있는 걸 이거를 매트릭스를 만들고 1, 2, 1, 1, 1, 2, 2 마이너스 1, 2, 4, 0, 6 이렇게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로 만들고 이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이 B라는 벡터를 붙여서 이거를 우리가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아그멘트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7, 12, 4 이거를 로 이퀴번트 이퀴번 아, 로 죄송해요. 동등한 그러니까 행 관점에서 봤을 때 동등한 연산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0으로 만들어주고 최대한 밑으로 0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뒤로 반대편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계산을 하죠. 그걸 우리가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줄여가지고 뭐 REF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고 A라는 매트릭스에 reduced row echelon form으로 만들면 이제 이거를 해를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이게 1번식이고 2번식이고 3번식이면 여기다 1 빼보고 여기다가 2 곱해서 1 빼면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2번식을 다시 한번 3번식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지워지죠. 지워지죠. 이렇게 다 0 되죠.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이제 요거 식 두 개 남죠. 요거 식은 없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은 유효한 식은 2개밖에 없던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지수는 4개인데 유효한 식이 2개밖에 없으면 해는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거를 피벗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요거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넘겨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이제 x1, x2, x3라고 한 아까 그 x 여기에 대응되는 x 요거를 이제 곱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요 식이 x1 플러스 2x2 x3 더하기 x4는 7이다. 두 번째 식은 x3 빼기 2 x4는 5다. 요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이 두 개의 식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피벗 베리어블 두 개랑 나머지 이제 여기 있는 약간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 두 개로 이제 정리를 하면 x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x3 먼저 하죠. 요 x3 1로 남겨준 거다. 하나 하면은 x3는 5 더하기 2x4고 그다음에 x1 기준으로 또 하면은 x1은 이거 계산을 이제 해보시면은 얘가 2 빼기 2x2 빼기 3x4가 되죠. 그래서 x1, x2, x3, x4라는 이 컬럼, 이 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해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해서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계산해서 적으면 x1, x2, x3, x4는 2 빼기 2x2 빼기 3x4 x2 그다음에 5 더하기 2x4 x4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0, 50 더하기 여기 x2, x4 이렇게 이 프리 베리어블 두 개만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게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간단하게 요 x1, x2가 이제 없어졌고 x2, x4는 프리 베리어블이니까 이건 숫자 아무거나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도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x2, x4는 일종의 어떤 그냥 개수를 곱해서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아까 우리가 배운 걸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세 개의 벡터의 x2, x4를 개수를 곱해서 더하는 선형 조합.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해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비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아 미안. 비벡터 아니고 x벡터 미안. x벡터는 x라는 우리가 해는 아까 널 스페이스 뭐라고 했어요? 널 스페이스는 이 0이 아닌 거를 만족시키는 x라는 해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일단 이 오른쪽에 0이 아니라서 그거랑 딱 만족되진 않지만 어쨌든 저 식 ax 이꼴 b라는 저 처음에 썼던 저 식을 만족시키는 해 x라는 벡터는 이 세 개의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같은 얘기인데 좀 이제 다르게 우리가 배운 용어로 말을 하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좀 공간이 없어 여기다가 할게요. 만약에 얘가 어, 2, 2,5,0이라는 벡터예요. 여기다가 저 벡터 뭐 얘가 4차원이니까 사실 이렇게 2차원 공간상에 원래는 표현할 수 없는 정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파란 색깔 벡터랑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네. 저기 끝에 있는 이제 이 파란 색깔하고 이 빨간 색깔까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3, 마이너스 3, 0, 2, 1. 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일단 얘는 고정돼 있죠. 요거는 일단 움직이지 않고 쟤는 개수가 앞에 자유 변수가 없으니까 이 자유 변수가 없는 거 나머지 이 자유 변수가 있는 x2랑 x4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이 벡터들의 개수의 조합, 이 모두 해가 존재하는 거고, 아까 제가 이 두 개의 벡터를 움직이면은 평면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2차원. 근데 원래 이 벡터는 몇 차원이에요? 4차원인데 지금 사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실 얘는 변수가 없으니까 요거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기저가 두 개인 거죠. 기저가 두 개로 만들 수 있으니까 2차원 공간, 2차원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두 개의 벡터를 그리면 이렇게 평면이 되겠죠. 이 벡터의 방향에 의해서. 그런 개념적으로 그 벡터들이 그 공간상에 있는 모든 벡터들, 이 4차원의 값을 가지지만 실제로 세컨 오더, 그러니까 2차원의 벡터 서브스페이스의 그 값들의 모든 벡터들은 저식 이 ax 이퀄 b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랭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랭크라는 개념은 어, 어디다? 네. 음, 이거 지워도 될까요, 여기? 랭크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랭크 뭐 우리말로 하면 순위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건 순위라기 하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죠. 랭크. 우리 그 교과서 7.4장에 나오는데요. 랭크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A라는 매트릭스의 랭크는 A라는 매트릭스의 서로 선형 독립인 컬럼 벡터의 수다, 또는 선형 독립인 로 벡터의 숫자 몇 개인지를 세는 거랑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 우리가 방금 봤던 저 어, 행동치 연산, 리듀스드 로 엔첼런 폼으로 나타낸 A라는 매트릭스가 여기 있는데 나타낸 거에서 0이 아닌 로의 수, 0이 아닌 행 벡터의 수, 여기 아까 이거 0이 됐죠, 이 행 벡터는. 그럼 남은 거 이거 두 개죠. 0이 아닌 행 벡터의 숫자가 랭크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 랭크는 몇이에요? 2죠.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 랭크가 2,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기다 적을까요? 또는 뭐 리듀스드 로 엔칠론 폼으로 나타내는 A의 0이 아닌 로 벡터의 수를 이렇게 랭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만약에 랭크가 2라면 우리 위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컬럼 벡터든 로 벡터든 서로 선형 독립인 벡터의 수는 최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두 개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사실 우리가 그 행동치 행연산 로 이퀴벌런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요걸 지웠잖아요. 이걸 몇 배 곱하고 몇 배 곱해서 지웠죠. 그걸 우리가 앞에서 리마인드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결국 마지막 거는 이 두 개의 벡터의 어떤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가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얘는 선형 종속인 거고, 그러니까 얘는 지워버릴 수 있는 거고, 그 남은 거는 최대 두 개의 선형 독립인 로 벡터가 남는다는 거지. 그게 결국 랭크의 수라는 거고. 근데 컬럼 벡터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세 개, 세 개, 세 개에서 네 개의 벡터가 있으니까 뭔가 최대 네 개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얘는 4차원이고 얘는 지금 3차원의 우리 그 컬럼 벡터들 있잖아요. 그럼 3차원의 컬럼 벡터는 약간 상식적으로다가 최대 선형 독립일 수 있는 벡터의 개수는 3개까지고요. 근데 이제 3개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 컬럼 벡터를 만든다고 치면은 2개밖에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다 0이었고 이거 지우면은 이거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거 두 개를 조합으로 만들 수 있어서 그리고 컬럼 벡터도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남는다. 서로 선형 독립인 것들은. 이게 이제 랭크라는 거에 네, 정의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 그래서 항상 만약에 랭크 어, 이것도 지우고 랭크의 수는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가 n by n이라서 약간 직사각형 항상 이제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수도 있지만 A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n by n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m이 이 가로 뭐 커가지고 가로로 길 수도 있고 세로로 n이 더 길어서 이렇게 가로로 길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만약에 이 짧은 거를 따라간다는 거지. 만약에 A의 랭크는 만약에 m이 n보다 작다면은 랭크는 뭐 n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더 작은 걸 따라간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원래 기본적인 거고 만약에 랭크 A가 M이 이제 M보다 작다고 이게 M 먼데이 할 때 M이 기준으로 랭크 A가 이 실제로 최대 랭크의 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M by N 매트릭스에 그 M이 더 그 네이비 할 때 N보다 먼데이 할 때 M이 더 작다면 최대 랭크의 수는 M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최대 랭크의 수가 M인데 그거보다 작다면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A라는 컬럼 벡터가 지금 몇 개지? n개죠. 그럼 컬럼 벡터가 n개가 있고 로 벡터는 m개가 있는데 이 컬럼 벡터든 로 벡터든 서로 선형 독립인 거의 개수가 그래서 지금 로 벡터를 해보자. 로 벡터가 지금 최대 로 벡터가 n개 있잖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m개. 먼데 할 때 m개 있는데 그 m개의 m개의 그 로 벡터는 서로 선형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요? 왜죠? 왜냐면 이 정의가 원래 이렇게 됐으니까 선형 최대로 선형 독립인 거의 개수인데 얘가 m개보다 작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더 더하면은 당연히 선형 종속이겠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음, 여기 좀 지우자. 지우도 되겠다. 근데 아니요, 그냥 지우자. 알았어. 자, 여기서 책에 이제 7.5장에 나오는 이 Solution of Linear Systems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리니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의 솔루션 이 솔루션을 이야기할 때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어, 이 아까 a 곱하기 x 이꼴 이라고 나타내면 이거 좀 흐려서 안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이게 쓰다 보면은 계속 말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푼다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놓고 풀 때 만약에 어, 이 아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랭크가 만약에 일단 a가 n by n이라고 가정을 하고 미안 어, n by n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아 미안한데 잠깐만요. 그 전에
우리 해가 존재하는 경우랑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 솔루션이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유니크하게 하나만 있는 경우, 다른 건 무한히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해가 없을 수 있겠죠. 솔루션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어, 이 랭크의 값에 따라서 솔루션이 몇 개인지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 지금 n by n 매트릭스니까 식이 몇 개고 미지수가 몇 개죠? 식이 n 개고 식이 m 개고 미지수가 n 개죠. 근데 만약에 미지수가 n 개인데 만약에 랭크 n이 랭크 A하고 B한 개, 이 아르테미스 매트릭스의 랭크가 n이면은 이러면은 이제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아까 랭크의 개수, 여기서 랭크의 개수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유효한 식의 개수. 실제로 유효한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랑 같으면 단일한 하나의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랭크가 n보다 작으면은 얘는 식보다 미지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식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히 많은 솔루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만약에 랭크보다 n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랭크가 n보다 더 크면은 그때 어떻게 되지? 어, 지금 n보다 랭크가 더 클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m개든 n개든 그 개수보다 랭크가 더 클 수는 없잖아요. 최대 랭크가 m 또는 n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n보다 클 수 없어서 네, 이거는 네, 존재할 수 없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헷갈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네, 수정사항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일단 넘어가서 디터미넌트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디터미넌트랑 이제 역행렬 계산하는 것까지. 일단 디터미넌트도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행렬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터미넌트 이거는 그 공학수학 챕터 7.7장에 있는데 어, 이거로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항상 A라는 매트릭스가 스퀘어 매트릭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같은 정방행렬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요. 정방행렬 아니면 디터미넌트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어,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리마인드를 한다면 원래 이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하나의 실수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스 n by n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n by n 매트릭스를 어떤 그냥 하나의 실수값으로 변환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함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써요. f라는 함수는 n by n이라는 어떤 체계화된 어떤 이 숫자의 그 정보를 하나의 실수값으로 매칭시키는 1대1 대응이 1대1은 꼭 아닐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대응시키는 어, 어떤 오퍼레이션 변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저 디터미넌트가 일종의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는 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행동치 연산 이렇게 밑에 거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고 이쪽만 이렇게 남겨주면은 그때 남아있는 이 다이아고널한 대각인 성분 여기를 다 0으로 만들고 여기 있는 성분들을 곱하면 그게 디터미넌트가 되죠. 뭐 다른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일단은 어,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저라면 그렇게 계산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네. 이 디터미넌트의 중요한 성질 뭐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일단 디터미넌트의 값이 만약에 0이 아니면 그러면은 A라는 매트릭스의 랭크는 무조건 이제 n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A라는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의 랭크가 n이면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질은 어, A라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A라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하는 거의 디터미넌트랑 같고 A랑 B를 곱하는 거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B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를 따로 계산해서 곱한 거랑 같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스퀘어 매트릭스야겠죠. 얘네들은 디터미넌트가 정의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버스 매트릭스 또 짧게 하고 넘어가면 음, 인버스 매트릭스는 이제 7.8장에 나오는데 인버스 매트릭스는 이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챕터 7.8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가 마찬가지로 n by n이라는 정방 행렬인 경우에 만약에 A에다가 뭘 곱하고 또는 앞에 놓고 뒤에다 이제 A를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행렬이 나오는 어떤 매트릭스를 이 A 매트릭스의 역행렬,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요 행렬의 성질이랑 비슷하게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고 또는 A라는 매트릭스 랭크가 n이면 그러면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동치인 그런 관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 점점 안 나오네. 이거를 우리가 어, 레귤러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넌 싱귤러가 아닌 매트릭스다. 또는 리버서블 매트릭스. 우리 서로 역변환이 가능한 리버서블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랭크가 n보다 작거나 디터넌트가 0이거나 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싱귤러 매트릭스겠죠.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역행렬을 구하고 싶으면 보통 역행렬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 앞에서 가우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데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혹시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 역행렬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A라는 매트릭스가 A11, A12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1, 0, 0, 0, 1, 0 이렇게 0, 0,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아이덴티티 생략을 놓고 이거를 가우스 이번엔 조단 소거법이라고 해서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이용하면 얘가 여기에 앞에를 다 1로 만들고 나머지를 0으로 만들면 얘가 여기가 아이덴티티 생략이고 여기에 어떤 매트릭스가 생기겠죠. 그 매트릭스가 결국 역행렬이 된다. 이렇게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 역행렬을 보통 구한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는 걸 리마인드를 하고 네. 그리고 역행렬은 이제 이런 매트릭스의 성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매트릭스가 보통 어,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랑 항상 같진 않죠. 같을 때도 있는데 항상 같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C라고 해서 얘가 항상 B가 C가 되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A의 매트릭스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B는 C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리뷰한 거였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중요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기저 공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네 오소고날리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